오늘은 트렌서핑을 연애에다가 접목하는 방법,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연애를 하려면요, 가장 기본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품성이 되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음이 되게 밝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몸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신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연애를 하려면은 상대방한테 어필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공감하시죠? 반드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거나 지식이 풍부하다거나 아니면 지혜롭다거나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강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상대방이 저를 좋아하기도 힘들지만 여러분 스스로한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뭐 외모도 별로고 뭐 가진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겠어가 되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없으면은 남들한테 어필을 못 해요. 자신 있게.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나도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존감을 위해서 자신의 매력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매력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거예요. 이미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미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죠. 이미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연애를 오랫동안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로워하거나 굉장히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크게 그 사람을 연애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그 마음이. 자, 연애하는 방법 세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법.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줘야 돼요. 중요성. 자, 상대방의 중요성은 어떻게 높여줄까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중요성이라는 거는 그거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느끼게 할 수 있다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호감을 보일 겁니다. 호감을. 그래서 사실 어렵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쉽게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예로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선수들이 막 나와갖고 이렇게 가다가 막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그러면은 괜히 부딪혀갖고 커피를 쏟게 해, 여자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피해를 주게 해. 그 다음에 명함을 자연스럽게 주면서 부탁해달라고 해갖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부탁하는 거, 진짜 사소한 걸 부탁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사소한 행동을 하게 해주는 거, 그게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되게 대표적인 방법 중에. 그래서 상대방한테 마음을 얻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한테 뭔가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작은 거, 어렵지 않은 거, 되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거. 뭐 이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아니면은 뭐 이거는 뭐야? 뭐 질문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아니면 그거를 해주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호감을 갖게 돼요.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괜히 막 여주인공들이 막 꼬리칠 때 남주인공한테 가서 막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뭐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거, 제가 여러분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남자들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진짜 단순한데 어렵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거죠. 만약에 부부다, 전구 갈아달라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전구 갈아달라고 해서 전구 갈아줘요. 그러면은 와, 역시 집엔 남자가 있어야 된다고, 진짜 막 너무 듬직하다고 막 별거 아닌 일에 칭찬을 막 해주면은 남자들은 그거 하나로 너무 기가 살아갖고 너무 행복해갖고 그날은 이제 또 뭐 없어?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고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 칭찬 한마디, 사소한 부탁과 그에 대한 칭찬,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가 굉장히 쉽다. 근데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 맞게, 뭐 학생이면 학생, 뭐 직장인이면 직장인, 거기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쓰셔야겠죠.
직장에서도 뭐 부탁할 것도 있잖아요. 뭐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뭐 해갖고 막 처음에는 부탁을 하면서 그런 부탁하는 관계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더 친해지면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차를 마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자기 마음이 이러니까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고 내지르면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여러분의 얼굴이 원빈이고 송혜교이고 전지현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힘들다. 아까도 얘기했던 방법 중에 하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호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진심 어린 호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좋아하니까 이 사람과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선에서 호감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들 이제 놓치는 부분이 상대방한테 다가가질 못해요. 아예 말을 못 걸거나 표현을 아예 못하거나, 그쵸? 내색을 못한다거나, 그쵸?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본인을 좋아해 주길 바라는 거는 되게 욕심이거든요. 그쵸? 자기가 호감 표현을 해줘야 돼요. 너무 과한 표현도 좋지 않지만 표현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죠. 표현을 해줘야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표현을 그래도 여성분들보다는 좀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조금 더 적극적이잖아요, 아직은. 뭐 아닌 경우도 분명 있지만. 그래서 남자분들 좀 하는데, 여자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남자분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호감 표현은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대놓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뭔가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주라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해서 간단한 안부 인사라도 물어보고 나중에 조금 더 친해지면은 가벼운 호감 표시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서서히 그 사람의 인생에 스며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스며드는 게. 거리를 두고 있으면은 당연히 만날 수가 없죠. 그래갖고 여자분들이 사실 더 쉬워요. 여자분들은 솔직히 남자분들한테 마음을 조금만 보여주면은, 남자분들은 좀 적극적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남자들도 자기한테 어떤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다가가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뭔가 여지를 주지 않으면은 남자들도 굉장히 겁이 많기 때문에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지를 줘야 돼요. 뭔가 어떤 여지를 흘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남자분들이 이 사람도 날 좋아하나?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나? 라고 착각을 하거나, 진짜 착각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분들도 다가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가만히 앉아갖고 저 사람 진짜 괜찮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랑 사귀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백날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행동이 필요해요. 근데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조그마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가 쉽다. 조그마한 표현, 그런 표현들로 남자분들은 마음이 확확 커지죠.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호감을 표현해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얘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할 정도로 많이 친해졌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귀 기울여 듣는 거를 보면은 거기서 많은 분들은 호감을 느껴요. 이 사람이 너무 좋다가 아니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한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구나, 나를 좋게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항상 중요한 게 그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그러니까 상대방만 생각하고 내 마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마음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마음도 중요한데 상대방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표현하고 싶을 때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느낄까, 부담스럽지는 않을까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짝사랑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욕과 의존욕을 낮춰야 돼요. 소유욕과 의존욕. 그러니까 상대방을 소유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마음과 의존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 사람과 꼭 잘 돼야 돼 라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중요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지는 의미,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사람이 가지는 가치가 너무 높아져요. 가치가 너무 높아지면은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의 행동 하나, 그것에 너무 영향을 받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그래갖고 사고가 정지가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그래갖고 계속 같은 말이 나오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감정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나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어. 나가 돼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데 외로우니까 연애를 하면은 연애는 실패합니다. 근데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너무 행복하지만 이 사람과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연애가 돼요. 내가 일단 채워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지. 내가 내 마음의 허전한 부분, 내 또 뚫린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은 연애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연애가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연애를 해도 외로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경험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연애를 했는데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났어. 근데 연애를 하는데 되게 외로운 거야. 연애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난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근데도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연애를 해도 막 상대방이 연락에 막 집착을 하고 연락이 어느 정도 텀으로 오는지 연락이 얼마나 성의 있게 오는지 막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을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 중요성을 높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면은 여러분 안에서 내부 의도가 커져요. 내부 의도. 내부 의도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뭔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이 사람을 내 옆으로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야. 그래갖고 상대방의 뭐 마음 이런 거 안중에 없고 여러분의 뜻대로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그래서 그냥 좋아한다고 막 표현하게 되고 만나자고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중요성이 너무 커지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받아줄 수 있을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성을. 중요성이 너무 커져갖고. 그리고 이거는 연애 스킬인데 별거 아닌 스킬인데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스킬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화를 하실 때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좋은 오늘 날씨 괜찮죠? 오늘 날씨 너무 춥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라고 할 만한 있잖아요. 예스라고 할 만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대화를 하시면요. 상대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화에 임해요.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 맞아요. 날씨 너무 좋네요. 기억이 안 난다. 뭐가 있을까요? 예시가 떠오르지 않네. 푸충카님 방송 너무 좋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푸충카님 방송 최고예요. 오늘도 방송 한다고 하는데 볼 거예요? 네, 볼 거예요. 뭐 파스타 좋아하세요? 네, 파스타 좋아해요. 막 그래갖고 파스타 먹으러 갈래요? 그러면 네, 파스타 먹으러 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약속을 잡을 때도 뭔가 간단한 되게 일상적인 예스부터 시작해갖고 약속까지 이렇게 이어서 가면은 약속도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야 밥 먹을래? 가 아니라 뭐 그냥 예스로 할 만한 질문들을 몇 개 던진 다음에 앞에다 두세 개 정도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러 갈래요? 뭐 먹으러 갈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더 쉽게 싹 온다는 거죠. 좋은 반응들이. 이거 보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반대로 만약에 상대방 대답이 노가 나오면은 그 뒤에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좀 부정적일 수가 있대요. 일단 먼저 상대방이 예스를 하게 만들어라. 예스. 예스, 예스, 예스. 뭐뭐 해요? 네. 뭐뭐 해요? 네. 뭐뭐 해요? 네. 저랑 사귈래요? 네. 예스를 이끌어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원하는 부탁을 하면은 훨씬 더 상대방이 들어주기 쉽다.